아이러니하게 반도체, 많이 올라갔던 반도체나 화장품, 전력 뭐 이런 쪽 관심들 많으시죠? 24년도보다 25년도에 100% 이상 성장하는 섹터가 종목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웬만한 기업들은 24년보다 25년도에 성장률이 100% 이상으로 성장하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럼 주가가 올랐느냐? 이걸 봐야 되잖아요. 근데 주가는 올라간 게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우투머니TV 이슈를 읽어주는 매니저 정지현입니다. 제가 오늘 처음 이 방송 녹화를 좀 하고 있는데요. 저는 앞으로도 이제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섹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 방송을 통해서 소개를 좀 시켜 드릴 거고요. 그 중에서 탐방을 좀 갈 거예요. 탐방을 다녀온 그 리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단기적으로 좀 보는 것보다는 투자적인 그 마인드로 좀 봤을 때 이런 종목군들은 좀 괜찮겠다라는 그런 종목군들을 좀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 프로그램, 이 하우투머니 TV를 제가 이제 녹화를 하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좋아요하고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해 놓으시면 아마 제가 영상을 올리게 되면 알림이 뜰 겁니다. 그럼 그때 좋은 종목이 올라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확인하면 될 것 같으니까 많이들 좀 참여하시고 그리고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이 좀 상당히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4분기 때 시작을 해서 내년도까지 어떤 업종 그리고 어떤 종목군들을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지 상당히 좀 고민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요. 시장 자체가 원체 좋지가 않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뭐 금투세 다들 아시는 그런 부분들이죠. 금투세 부분들 때문에 안 좋은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중국 시장이 좀 급등이 나오고 있죠. 거기에 따라서 외국인 자금도 좀 유출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절호의 기회로 일단 올해 4분기 그리고 내년도까지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섹터들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섹터는 다들 알고 계신 sek터일 겁니다. 바로 2차 전지 쪽 섹터를 관심 있게 좀 봐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하나씩 좀 생각을 해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차 전지가 23년도에 큰 폭의 좀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고점을 기록하고 나서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었죠. 결국은 이 원자재 가격이 하락을 하면서 시장도 밀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고 종목군들까지도 상당히 큰 폭으로 좀 밀렸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시간이 지나가면서 또 다른 얘기가 나왔죠. 바로 전기차에 대한 캐즘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어요. 결국은 주가는 많이 밀려 내려온 상황이고 여기에서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들은 이 전기차 쪽 섹터가 다시 성장을 할 것이냐 하지 못할 것이냐 이 부분들을 고민해 볼 필요성은 있어요. 자, 최근 들어서 지금 안 좋은 부분들을 한번 보게 되면 반도체 쪽 많이 빠졌어요. 성장을 할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들이 계속적으로 좀 나왔었죠. 그러다가 갑자기 외국계 증권사에서 모건스탠리인가요? 겨울이 왔다라는 그런 리포트가 좀 나왔어요. 그러면서 삼성전자를 아주 죽여놨습니다. 결국 이 리포트가 좀 진실된 부분들이 맞느냐 이거를 고민해 볼 필요성은 있어요. 그 전에 이미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성장을 할 것이다 라는 그 기대감 때문에 큰 폭의 좀 상승을 했잖아요. 2차 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대감 때문에 큰 폭의 좀 상승을 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캐즘에 대한 얘기, 상투에 대한 얘기, 이 얘기들이 나오면서 주가는 좀 밀렸어요. 그러면 다시 이제 2차 전지를 좀 봐야 되는 이유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원자재 가격이 하락을 하면서 수익성이 좀 둔화된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있었었죠. 시간이 지나면서 나왔던 부분들을 좀 살펴보게 되면 상당히 좀 안 좋았어요. 리튬 업체들 같은 경우는. 근데 최근 들어서 나왔던 얘기들을 보게 되면 CATL에서 리튬 생산을 중단한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거보다 조금 더 앞서서 보게 되면
앨범알도 리튬 생산을 좀 중단하겠다라고 좀 발표를 했죠. 그러면서 리튬에 대한 생산이 이제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또 하나 CATL에서 생산을 좀 중단했던 부분들이 얘네들은 채굴하면 채굴을 할수록 손실을 보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톤당 지금 비용을 따져보게 되면 톤당 89,000위안 정도가 소요가 되거든요. 근데 리튬 가격은 70,000위안대에 지금 거래가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참다가 이제 생산을 중단한 거겠죠. 그럼 결국은 앨범알도 리튬 생산을 중단을 하고 CATL도 리튬 생산을 중단한다라는 소식이 나왔으면 반도체로 보게 되면 감산이죠. 감산을 하겠다라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반도체 쪽을 비교해서 보게 되면 거기가 주가가 바닥이었단 말이죠. 그러면 리튬으로 다시 돌아와서 리튬 쪽도 생산을 중단한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 당연히 주가는 바닥을 친다라고 좀 봐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의 이슈가 하나 나왔던 부분들이 호주의 리오틴토라는 기업이에요. 이 기업이 미국의 리튬 업체를 인수를 했습니다. 약 9조 원의 인수 계약을 좀 체결했죠. 최근에 좀 나온 기사예요. 근데 이 이유를 좀 살펴보게 되면 장기적으로는 전기 자동차, 즉 배터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공급이 부족해질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리고 리튬 수요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라고 인터뷰 기사에 좀 나왔습니다. 결국 리튬 가격은 바닥을 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최근에 리튬 가격을 좀 보게 되면 76,000대 위안, 76,000위안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죠. CATL에서 8만 원대, 거의 9만 위안 가까이 소요가 된다라고 했잖아요. 채굴 비용이. 그럼 캐면 캘수록 적자가 나오겠죠. 그러면 수익성은 상당히 좀 악화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겠죠. 에코프로 BM이나 포스코 퓨처엠이나 이들 기업들도 마찬가지예요. 리튬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수익성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2분기 컨퍼런스 콜을 보게 되면 그 악성 매물에 대한 부분들은 3분기 정도면 해소가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좋아질 일밖에 없겠죠. 그럼 결국은 이들 기업들은 여전히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제 두 번째 호재로 보게 되면 유럽 쪽에 있어서 보조금에 대한 지급을 중단했었잖아요. 근데 다시 보조금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거기에다가 중국 쪽에 있어서의 전기차에 대한 관세가 다시 올라갔어요. 유럽 관세를 인상하게 된다라면 중국에 있어서의 경쟁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 한국의 배터리 업체들한테는 기회 요인으로 작용을 할 거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다 이제 중국 기업들이 조금 쫄았어요. 쫄다 보니까 이제 유럽 쪽에 제안을 합니다. 얘들아, 내가 4,400만 원 이하짜리 전기차는 안 팔게. 그러니까 요건 좀 빼줘.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했어요. 협상을 하려고 했죠. 근데 EU 쪽에서는 꺼져!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중국에서 생산돼 있던 자동차들은 전부 다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결국 수혜는 어디로 온다? 한국의 기업들밖에는 없다라는 게 주 포인트입니다. 배터리를 생산을 하게 되면 지금 생산하는 기업 나라들을 보게 되면 중국, 그리고 일본, 그리고 한국, 그리고 유럽 쪽이 있어요. 근데 유럽은 거의 지지부진한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죠. 최근 들어서 노스볼트의 자회사가 파산을 했습니다. 그만큼 배터리를 만드는 그 기술 자체가 상당히 어렵다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2차 전지 전반적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또 하나는 2차 전지가 계속 이제 성장을 못 한다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와요. 근데 오늘 기사를 보게 되면 올해 1월 달부터 8월 달 비중국 배터리의 사용량을 보게 되면 오히려 더 증가를 했습니다. 11% 이상 증가를 해줬어요. 즉 역성장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작년 대비해서 성장에 대한 폭은 줄어들었지만 성장은 지속적으로 좀 해 나가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가장 큰 포인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LG 엔솔부터 시작을 해서 SK온 그리고 삼성 SDI 계속적으로 증설을 하고 있죠. 올해 들어서는 LG 엔솔과 SK 쪽 같은 경우는 조금 투자를 좀 보류를 했어요. 근데 삼성 SDI는 계속적으로 증설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계속 이제 좋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LG엔솔과 벤츠에서 50.5GWh의 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 이제 중국 거 안 쓰겠다 이거예요. 한국 배터리를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소재부터 시작해서 셀, 장비, 소재, 부품 이런 쪽 섹터들이 다 상승을 해 나갈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얼마만큼 올라갈 수 있을까 이 부분들을 한번 좀 고민해 봐야겠죠. 내가 만약에 뭘 사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주가가 겁나게 빠져 있는 것들 중에서 내년도 올해 24년도보다 25년도에 성장을 할 수 있는 게 100% 이상 성장을 할 수 있는 기업을 선택을 하면 돼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반도체 많이 올라갔던 반도체나 화장품, 전력 뭐 이런 쪽 관심들 많으시죠? 24년도보다 25년도에 100% 이상 성장하는 섹터가 종목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2차 전지는요. 웬만한 기업들은 24년보다 25년도의 성장률이 100% 이상으로 성장하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럼 주가가 올랐느냐? 이걸 봐야 되잖아요. 근데 주가는 올라간 게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하나씩 한번 봐볼게요. 차트를 또 보고 LG에너지솔루션을 한번 봅시다. LG엔솔 최근 들어서 2차 전지 셀 쪽에 대작으로 가고 있습니다. 실적 발표를 했어요. 예상치를 좀 상회하는 실적이 나왔죠. 그러면 연 기준으로 한번 보자고요. 연 기준으로. 자, 주가는 60만 원대를 기록하고 났다가 31만 원대까지 빠졌어요. 그리고 나서 바닥을 치고 상승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근데 내년도의 성장을 보게 되면 올해 역성장을 했어요. 24년도에 1조 2천억대의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25년도 보세요. 3조 7천억대입니다. 200% 이상 성장을 한다라고 좀 볼 수가 있죠. 뿐만 아니라 26년도 보세요. 26년도는 6조 8천억입니다. 25년 대비 거의 또 80% 가까운 성장을 기록하죠. 그러면 이들 기업들 중에서 주가가 올라가지 못했잖아요. 그럼 이런 기업들을 매수를 해야 돼요. 그럼 LG엔솔밖에 없느냐? 다 말씀드릴게요. LG화학 한번 봐보세요. LG화학 보면 올해 1조 9천억 예상하고 있어요. 실적도 괜찮게 나왔어요. 근데 내년도엔 4조입니다. 그리고 내후년도엔 6조 4천억이에요. 주가는 바닥을 박박 기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그러면 이들 기업들 같은 경우는 매수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락 추세 때도 뚫어놓은 상황이에요. 추세를 보게 되면 상승 추세와 하락 추세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가 더 있죠. 비추세. 가격 조정이 나왔으면 이제는 기간 조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2차 전지는 기간 조정까지 마무리가 됐어요. 그럼 이제 다시 상승 시도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이들 2차 전지 쪽 섹터는 올해 4분기 그리고 내년도 시장을 대비해서는 필히 한 종목은 포트에 구성을 해놔야 돼요. 지금 LG계열들 봤었는데 다른 거 한번 볼게요. 포스코 퓨처엠 한번 봐볼까요?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 봐도 올해 1,1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어요. 양극재 쪽이죠. 근데 내년도는 2,900억, 100% 이상 성장하죠? 26년도 4,700억이에요. 주가는 큰 폭의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가격 조정 나왔고 기간 조정이 좀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잖아요. 결국은 이들 기업들이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 시장의 구도로 만들어져 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들 섹터들, 즉 2차 전지 섹터가 왜 오를 거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자, 국내 정치인들이 하도 막 지랄 같아요. 금투세 얘기를 계속 나오고 있죠. 금투세 빨리 결론을 나면 되는데 이게 계속 질질 끌어요. 그러다 보니까 4월 달부터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중성주들 다 개박살 났거든요. 민주당 때문에. 그러면 이 이탈된 자금들이 다시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한번 여러분들께 한번 물어볼게요. 많이 올라가 있는 화장품주들을 살래? 반도체를 살래? 아니면 전력을 살래? 겁나게 꼬꾸라져 있는 성장을 할 수 있는 2차 전지 살래?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업종이나 어떤 섹터를 살까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소위 말해서 보게 되면 빈집털이 한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많이 빠져있는 애들 중에 성장을 할 수 있는 애들이 먹을 폭이 더 크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금투세가 해소가 된다라면 어찌됐든 유예로 갈 거니까 그렇게 된다라면 2차 전지 쪽으로의 매기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러면 그 자금들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는 미리미리 선취를 해놓고 기다려야 된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즉 비단 뭐 포스코 그룹주들, 에코프로 그룹주들, LG 그룹주들, 삼성 관련돼 있는 그런 애들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소부장 쪽은 다 마찬가지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뭐 PNT를 한번 볼까요? PNT를 보게 되면 실적이나 이런 추이를 보세요. 얘 같은 경우는 오히려 PNT 같은 경우는 실적이 원체 좋아요. 원체 좋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못 올라갔습니다. 올해 1,500억이에요. 사상 최고 실적이에요. 내년도에 2,200억의 영업이익입니다. 사상 최고 실적을 계속 이어가고 있어요. 26년도 같은 경우도 2,900억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숫자로만 따져보게 된다면 이들 기업들 이 자리대는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즉 PNT는 장비 쪽이죠. 거기에다가 ESS까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왜? ESS도 2차 전지가 들어가니까. 그러면 파생돼서 ESS 쪽도 매기가 들어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러면 서진 시스템 같은 거 이런 애들도 올해 최고 실적이란 말이죠. 주가는 견조하죠. 그러니까 이런 쪽에 연관을 지어서 내년도에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 위주로 보면 상당히 좀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야, 나 너무 비싸. 좀 싼 것 좀 얘기해줘. 라고 하게 된다면 뭐 코스모 그룹주들도 있겠죠? 코스모 신소재라든가 뭐 이런 기업들 한번 보게 되면 얘들도 마찬가지예요. 코스모 신소재 10만원대인데 올해 영업이익 370억 예상하고 있어요. 근데 내년도는 1,100억대입니다. 그 후에는 1,500억대예요. 이런 기업들도 몇 배나 내년도에 성장을 한단 말이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한번 봐보세요. 다른 쪽을 비교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실리콘툴을 한번 봐볼게요. 화장품 쪽의 대장이죠. 자, 화장품주의 대장을 보면 이 실리콘툴도 실적이 계속적으로 좋아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어요.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계속적으로 우상향을 그렸던 부분들이 아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과거의 차트로 돌아가서 보게 되면 상승을 하고 난 이후에 오랜 시간 동안 매물 소화 과정을 거쳤어요. 실적을 확인했다는 얘기죠. 근데 보니까 실적이 올해 더 좋아질 것이다 라는 것들 그리고 수출 데이터가 증가를 하면서 큰 상승을 하게 되는 겁니다. 즉 실적이 좋고 나쁘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체크를 했다라면 어느 정도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 기간 조정으로의 또 매물 소화 과정이 필요해요. 근데 화장품 쪽 같은 경우는 이미 계단식으로 상승을 했고 지금은 다시 매물 소화 중이에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실적이 더 좋아지니까 계단식으로 상승을 하게 될 거예요. 근데 많이 올라가 있는 종목군들을 매수하기가 좀 부담스럽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이 제 생각이에요. 그럼 결국은 2차 전지가 많이 빠져 있으니까 2차 전지 나 우량주 좋아한다. 아무거나 2차 전지 관련주들 사시면 돼요. 아무거나 사시면 될 것 같고 나는 조금 우량한 종목군들 말고 좀 저렴한 기업들, 싼 기업들 뭐 이런 것들을 사고 싶다라고 하게 된다면 그런 기업들도 많이 있어요. 지금 뭐 이노메틀이라든가 이런 기업들 다 장비 쪽 기업이잖아요. 상신 EDP라든가 이런 기업들도 다 장비 쪽이잖아요. 원통형 관련주죠. 그러면 이들 기업들이 낙폭과대에 대한 기술적 반등이 다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또 한 가지 더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들은 이들 스몰캡 같은 기업들은 컨센이 나와 있질 않아요. 아예 2차 전지 쪽이 많이 소외가 되다 보니까 향후에 대한 전망치, 즉 애널들이 놀고 있다는 얘기죠. 이쪽에 관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실적이 좋아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거나 주가가 막 상승을 해주는 모습들이 나오게 되면 살며시 여기다가 이제 컨센을 또 잡아놓습니다. 지금 주가는 바닥권역이에요. 주가는 바닥권역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을 여전히 조금 모아놓는 그런 전략이 좋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녹스 첨단 소재 물려있다고. 이녹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를 좀 보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얘네 물려있잖아요. 지금 개인 투자자들 많이 지금 물려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다 필요 없고 그냥
내년도에 실적이 좋아진다? 그러면 매수를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녹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도 한번 봐보세요. 내년도에 800억대인데 정체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죠. 근데 그 다음 해를 보게 되면 1000억대로 증가를 해요. 그럼 주가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는 얘기예요. 22년도에 실적이 제일 좋았어요. 21년도에 실적 좋았어요. 그러면 이들 기업들을 보게 되면 이들 900억대 영업이익이 났을 때의 주가가 5만원대의 주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25년도엔 800억대예요. 그럼 적어도 이 4만원 언저리 때까지는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왜냐? 성장하니까 이러한 종목군들 같은 경우 봐도 좋지 않나. 그리고 난 좀 더 싼 거 사고 싶어. 후성 같은 거 한번 봐보세요. 후성 징그럽게 많이 빠졌어요. 올해 56억 적자 예상을 하고 있죠. 내년도에 턴어라운드예요. 217억. 그러면 20년도, 21년도의 실적을 따라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22년도엔 1000억을 냈죠? 1000억 냈을 때 26,000원대였어요. 그럼 200억대가 나오게 된다면 적어도 이 자리 때까지는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거든요. 자, 그리고 난 이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술적 흐름상에서 얼마를 목표가로 좀 잡아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투자적인 관점으로 보게 되면 절반의 되돌림을 좀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목표가는 빠진 폭의 절반, 그 정도는 되돌림이 나온다. 즉, 뭐 에코프로비엠 요 꼭지 58만원짜리 때잖아요. 그냥 절반 띡 그어보세요. 이렇게 띡. 그러면 중기적인 목표가 36만원 뭐 이렇게 잡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에코프로 절반 띡 한번 거보세요. 그러면 에코프로 목표가 19만원 이렇게 보면 되고, LNF 목표가 요 34만원대까지 갔었죠? 이거 보게 되면 그럼 이 자리대에 절반 띡 거봐요. 얼마 나오나. 띡 그면 21만원 정도 나오네요. 이 자리대가 일단 1차적인 중기 목표가다라고 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목표가를 잡고 내년도까지 혹은 올 4분기에 바닥을 만들어갈 때 모아가는 거예요. 우량한 종목군들은 우량한 종목대로 모아가고, 장비주들 같은 경우는 장비주들 나름대로의 시세의 흐름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 종목군들 괜찮은데, 다만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호가를 한번 봐보세요. 이 호가창을 보게 되면 이런 호가예요. 이런 호가에 지금 매수세도 한 주 이렇게 돼 있죠. 매도도 물량이 많지가 않아요. 이런 종목군들을 모아가기가 쉽지가 않다고요. 그래서 큰 종목군들을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PNT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호가가 별로 없어요. 그나마 이 PNT는 거래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큰 종목 위주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시고 조금씩 모아간다. 그런 좀 생각으로 2차 전지를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당연하죠. 지금 금리 인하 사이클로 들어가 있는데 미국도 금리 인하를 단행을 하고 있고, 그럼 보통 이제 설비 투자라든가 연구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섹터들, 업종분들에 있어서 수혜주라고 얘기를 해요. 보통 보게 되면 제약바이오, 자동차, 전기차 뭐 이런 쪽에 좀 들어갈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왜 자동차가 금리나 수혜주냐 그걸 물어보게 되면 1억짜리 차를 샀어요. 할부로 사죠. 현금으로 질러 사는 사람 없죠. 근데 금리가 10%야. 그러면 거의 뭐 한 달에 100만원씩 이자를 내야 되는데 그걸 내느냐? 못 내죠. 근데 5%로 떨어졌어요. 그럼 반으로 떨어졌네요. 그러면 살까요? 안 살까요? 사겠죠. 거기에다가 전기차 같은 경우 보조금까지 들어가죠. 그러면 전기차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죠. 결국은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는 설비 투자를 해도 설비 투자 비용이 좀 감소가 될 수가 있어서 득이고, 전기차 쪽도 금리 인하가 되게 되면 일단은 자동차 할부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금리가 떨어지겠죠. 그럼 거기에 따른 수혜가 좀 되겠죠. 자동차 판매가 잘 되니까. 그래서 결국은 2차 전지는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
자율주행 머스크한테 물어보고, 그 머스크가 잘 하란가 모르겠는데 오늘 결과 나왔는데 뉴스 보니까 27년도는 돼야 뭐 될 거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미 한번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그거는 매도하시고, 숫자가 안 찍히잖아요. 숫자가. 내가 아까 숫자 찍히는 걸 보라고 했잖아요. 그 자율주행 쪽에 숫자 찍히는 거 별로 없잖아요. 그거 못 알아봐. 2차전지 보면 되지. 아무래도 4분기 때는 시장이 상당히 좀 좋을 거예요. 좋을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힘든 시간 잘 이겨내시고, 아마 옵션 만기 끝나고 난 이후에는 종목장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겁니다. 그 중심에 아마 2차전지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 2차전지 또 꼭 한 종목은 편입을 해서 가져가 보자, 그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 방송 보시고 좋은 종목 선택하셔가지고 좋은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재훈이었고요. 저는 다음 기회에 다시 또 다른 섹터 찾아들고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